오늘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고 남편은 일이 있어 못 갔어요. 그런데 친정에 다녀오고 난 후 남편과 대판해버렸네요. 친정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난 후 제가 계산했는데 왜 친정 가서 밥 산 걸 말 안 했냐며 기분 나쁘다고 쌩 난리가 났습니다. 돈 쓴 걸 공유 안 했다고 기분이 나쁘다네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친정 가서 밥도 못 사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다 왜 밥 먹고 계산하는 걸 남편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왜 네가 밥을 사? 16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쓰고도 왜 나한테 말 안 해? 기분 나쁘다. 하고 주장합니다. 처음 논쟁은 남편이 친정에 가서 밥은 먹었냐 물어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말에 고깃집에 가서 다 같이 먹었다 했더니 누가 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당시에도 그게 왜 궁금한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냈다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는지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해서 16만 원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가족들이 많으니 그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액수를 듣더니 남편이 갑자기 정색하며 그걸 왜 네가 내?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리고 그렇게 사면서 왜 나한테는 산다는 말도 없이 네가 내?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너무 황당해서 아니 오랜만에 집에 가서 내가 밥 사면 안 돼? 하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사냐고 그리고 왜 말 안 했냐고 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참다 터져서 같이 언성을 높이며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에게 밥 산다는 걸 공유 안 해서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공유를 안 해서 그렇다기보단 친정에서 밥을 샀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 부모님께 밥 사는 걸 왜 남편에게 허락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지껏 시댁에선 저희가 돈 내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 한 번 산 걸 왜 말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간 시댁에서 밥 살 거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서 밥 사는 건 이미 다 상의가 된 거라고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뭔데? 친정 가서 밥 사고 왜 말 안 했어? 하며 계속 지랄을 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그냥 이혼을 해야 하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추가입니다. 댓글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추가로 글을 씁니다. 우선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시댁 가서 밥 사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자식이 부모한테 밥 사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반면 친정은 가게 되면 항상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외벌이라 빠듯한 상황이었기에 친정 부모님께서 사주셨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한 후 현재는 남편보다 제가 더 잘 벌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 제가 번 돈으로 친정 식구들과 밥을 먹은 거였습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 어제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고깃집에 가서 먹었던 거였어요. 사실 가족 모두가 가서 먹은 밥값치고는 그리 많이 나온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튼 남편 말의 팩트는 그거였습니다. 네가 나 모르게 돈 쓰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말 안 하는데 이렇게 숨기는 거면 내가 모르는 돈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그러니 1,000원을 쓰더라도 공유해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당신이 회식 가서 카드 긁어도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었어? 남한테 그렇게 쓰고 나한테 물어본 적 한 번 없으면서
친정 식구들한테 밥 사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물어보면서까지 밥을 사야 해?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네가 뭔데 밥을 사? 16만 원이 우습냐? 돈 막 쓰네. 이런 식으로 같은 말만 계속 해대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 차가 2대 있는데 한 대가 경차입니다. 이번에 경차를 팔고 다른 차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차로요. 다른 차가 소형 SUV라 크지 않아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기 좁다 느껴져서 바꾸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차값 또한 제가 내려고 생각 중이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차를 중고로 사신다네요. 저는 조금 찜찜한 마음에 싫다 했고 남편은 계속 시댁에 그냥 주자 했습니다. 사실 그거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려 했던 건데 시댁에서 말이 좋아 사겠다는 거지 막상 드리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편하게 거래 안 한다 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중고값을 제대로 쳐주신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적금 만기되면 그 돈 줄 테니 그냥 차는 시아버지한테 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선 차를 먼저 받고 저희가 차 살 때쯤 보태주려고 적금 타면 주시겠다는 말씀 같았는데 시댁이 잘 살지 못합니다. 노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심지어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버님은 암수술, 어머님은 치매가 있어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시댁 차도 경차인데 15년 됐고 저희 경차는 5년 정도 됐는데 끌고 다니지 않아 주차장에서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이 문제로 계속 싸우기도 싫고요. 내가 내 돈 내고 편하게 타고 다닐 차를 사겠다는데 왜 눈치 보며 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댁에는 이렇게 퍼주려고 하면서 처갓되게 쓰는 밥값 16만 원에 아까워하는 남편도 더는 꼴보기 싫고요. 사실 밥값과 차 이야기는 어제 있던 일만 쓴 거지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영원에서 시작해 처음에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일한 지 5년째가 된 상태이고요. 맞벌이하며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고 아이들 둘 키워가며 맞춰서 살아가는 처지입니다. 그냥 둘이 벌어 아이들을 키우며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맏아들이라 시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부분도 많고 이 사람도 효자라는 겁니다. 저희 친정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신 것도 있어 걱정은 없는 정도입니다. 반면 시댁은 두 분 다 일 안 하시고 소유하신 것 또한 없으셔서 저희와 동서애가 노후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친정과 시댁의 비교가 많았고 그로 인해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변에 말하면 왜 살아? 하고 말하지만 제가 돈 번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도 둘 있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벌고 아이들도 제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이혼하려고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더니 아픈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빠져나간다는 헛소리를 떠들어댄다는 거죠. 해서 너희 부모는 너희가 모셔라. 내 부모는 내가 안 모셔도 알아서 관리 다 하시니 난 내 새끼들만 신경 쓸 거다. 넌 새끼보다 부모가 먼저니 니네 부모 모시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혼해도 재산이라고는 부모 보탬 없이 15년 동안 열심히 모아 장만한 집 하나뿐이라 분할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댁이 없는 집이라 신혼집도 보증금 200인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혼수며 예단이며 다 해왔습니다.
전부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냥 그동안은 제가 능력 없고 아이돌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이러고 살았다면 이젠 능력치를 키워 끝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해주며 키울 능력은 없지만 지금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안 좋은 모습을 배우는 것보단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픈 시부모 모시는 게 언제부터 아내의 역할이었나요? 제 머리가 다 아프네요. 거기다 시댁에 쓰는 건 당연하고 친정은 보고해야 되고 별 미친놈 다 보겠습니다. 그런 시키랑 어떻게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대요? 하루빨리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미친, 쪼잔해서 상종하기도 싫네요. 160만 원도 아니고 16만 원 장인 장모에게 밥 산 게 그렇게 아깝다니. 밥 사고 와서 말했으면 됐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건지. 그것 말고도 대충 보니 어마어마한 쓰레기 같은데 이혼 결심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건 공유를 안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내가 처갓댁에 돈 쓰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핑계댈 게 없어 찌질하게 공유 안 해서 기분이 나쁘다니. 거지 속을해서 빨리 탈출하세요. 네 번째. 여자가 돈 안 벌 땐 지가 혼자 번다고 생색내며 지 돈 지네 집에 펑펑 써놓고 이제 와이프가 지보다 돈을 더 버니까 큰소리 못 치는 거네요. 거기다 아내 돈도 지 집에만 쓰고 싶은데 처가에 쓰니 아까워 죽겠는 거고. 그 치졸하고 쪼잔한 마음도 소름 끼치는데 그 쪼잔한 마음을 감출 머리도 없다는 게 더 정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그냥 처가에 쓰는 돈은 아깝고 지 집만 실컷 퍼주고 싶다 이거네요. 저라도 능력되면 저런 거 하고 안 살아요. 내가 벌어 내 부모 밥 한 끼 사드리는 것도 벌벌 떠는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지 부모한텐 끔찍하잖아요. 핑계가 상이 없고 공유를 안 했다지 속내는 그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진짜 얍삽한 양아치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